2026년이 아직 입에 적응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눈앞에 다가온 설 연휴. 지금 극장에서 가장 쉽게 예매할 수 있는 한국 영화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휴민트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 과연 이 중에 극장에 가서 단 하나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에 마음이 기울까요? 어떤 게 여러분 취향에 더 맞을까요? 영화 여러분 입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예요. 휴민트와 왕과 사는 남자. 설 연휴 동안 다른 영화들도 개봉했고 다른 한국 영화, 다른 해외 영화도 있지만 가장 많은 관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 두 영화가 될 거란 말이죠. 내가 연인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영화관에 갔는데 두 개 다 볼 시간이 없어. 두 개 다 보실 분들은 어차피 보실 거고 하나만 보게 된다면 우리들에겐 어떤 게 맞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 영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왕과 사는 남자 개봉일 언제입니까? 언제요? 말해봐요. 여러분 말해봐 언제예요? 언제요? 내가 검색 찾기 전에 말해봐요. 왕과 사는 남자가 2월 4일 개봉했고요. 휴민트가 2월 11일 개봉했어요. 일주일 차로 개봉을 했는데 두 영화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스터나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톤이 다른지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차갑고요. 휴민트. 하나는 따뜻해요. 전체적으로. 왕과 사는 남자 얘기겠죠. 근데 재밌게도 외피는 그런 느낌인데 두 개 다 본 입장에서는 의외로 공유되는 어떤 점도 있기는 해요. 휴민트라는 영화는 굉장히 차가운 배경에 그려지는 뜨거운 이미지의 이야기 느낌이 있고요. 왕과 사는 남자는 애초에 따뜻한 배경에 그려져서 잘 몰랐는데 아래 불이 계속 켜져 있었어. 따뜻한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느새 뜨거워져 있는 이런 이야기의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다는 공통점은 두 이야기가 어떠한 감성적으로 공유한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각 영화는 어떤 분들에게 좀 가닿을 것 같은지, 혹은 어떤 관람 포인트가 있는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찍다가 알았는데 혹시 오늘 영상이 필요 이상으로 밝다면 미안합니다. 옷이 좀 밝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아무튼 두 영화 중에 제가 당장 어제 보고 온 휴민트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까먹기 전에. 간단한 스토리는 그래요. 조인성 배우의 캐릭터가 국정원 소속의 과장이에요. 꽤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국정원 소속 요원으로서 북한에서 해외로 밀수되는 약,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는 약, 이거를 수사하는 팀에 소속돼 있어요. 목표는 이 증거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정보전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 요원들에게 정보를 주는 북한 소속 사람들이 있어요. 꼭 스파이일 필요는 없어요. 정보 요원도 아니에요. 그냥 북한 소속으로 해외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우리 쪽 사람으로 포섭을 해요.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금 오고 가는 정보원들에게서 엿들은 얘기들, 이런 거를 조인성 배우 캐릭터가 항상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이때 이 정보를 주는 그 민간인들 혹은 그 사람들 휴민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 휴민트 개개인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비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냥 자원이잖아요. 정말 못되게 말하면 이쪽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인물이고 유사시에는 그냥 버릴 수 있다. 그게 국정원의 기본 영화 속 태도라면 조인성 배우 캐릭터는 국정원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요게 못내 아쉬운 거야. 굉장히 휴민트를 아낍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관련된 어떤 수사를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세경 배우가 연기한 러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소속 종업원,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죠. 최선화라는 인물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을 관할하는 또 북한 요원이 있겠죠. 북한 사람들 관리를 하고 안전을 좀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에 이상할 정도로 이쪽을 건너오든 이 접경에 살든 북한 주민들이 자꾸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이 높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좀 조사해봐라. 정예 요원 한 명을 보냅니다. 러시아에 주둔해 있는 북한 조직의 우두머리는 박해준 배우 캐릭터, 이걸 조사하러 온 캐릭터는 박정민 배우의 캐릭터. 이러면서 이 인물들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휴민트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완전히 딱 첩보, 스릴러, 느와르 이런 느낌 좀 나실 거예요. 실제로 나무 위키에 가보면은 이 영화 장르가 되게 여러 개 써 있어요. 공식에서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거 기준으로는 그래요. 첩보, 액션, 범죄, 드라마, 스릴러, 느와르, 하드보일드, 서스펜스 다 있어. 근데 이거는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르 끝에 이게 써 있습니다. 멜로. 내용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고 가시면 그냥 첩보 영화, 스파이 영화를 기대하고 가시면은 생각보다 첩보 이야기가 엄청 뭐가 많이 나오진 않네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멜로물을 나는 보러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첩보물이 있죠. 톤도 있고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뜨거운 거 말씀드렸잖아요. 스파이들이 살아가는 이 비정한 세계, 이 세계에 설 자리가 없는 인간적인 마음, 순애보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이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게 또 멜로라고 해서 굉장히 막 사랑 고백이 막 있고 막 죽지마 막 이런 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뜨거움은 있으나 차가운 배경 속에 그려져요. 비중은 멜로이지만 전체 그려지는 톤은 스파이물로 그려진다라는 어떤 독특함이 있어요. 류승환 감독님 연출작이잖아요. 최근 작품들이었던 뭐 베테랑2, 그 전에 밀수, 이런 영화들과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코믹한 순간들, 단 한순간이라도 조금 숨 쉴 틈을 주는 듯한 느낌들, 이 영화에는 없어요. 물론 캐릭터들이 영화상에서 서로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머금고 웃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관객으로서 이걸 보고서 막 코믹하다고 느끼거나 한숨 쉬고 간다라고 느낀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갑고요. 어떤 면에서는 담백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정하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도 쾌감을 주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폭력이다 라는 거가 느껴지게 연출이 좀 됐습니다. 그게 주먹 싸움이든 총 싸움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쾌감형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세팅과 상황 설정 세팅에 이렇게 충분히 호흡을 들인 다음에 일들이 좀 본격적으로 얽혀요. 베를린이라는 류승환 감독님은 과거 작품이랑 좀 비슷해요. 오히려. 그래서 베를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배우분 캐릭터들은 조인성 배우에게서는 무빙에서 봤던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세경 배우님은 이게 10몇 년 만에 영화 오랜만에 찍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경 배우를 드라마로 쭉 보셨던 분들 혹은 과거의 영화에서 보셔서 좀 영화 다시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박해준 배우의 캐릭터도 최근에 뭐 폭삭소가수다, 야당이라는 영화의 열혈 형사, 이런 캐릭터로 과거 기억들이 덮여져 있다면 굉장히 색다를 겁니다. 아주 강렬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얼굴 쪽으로 봤을 때는 박정민 배우의 캐릭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재 이승국 채널이 정말 오랫동안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1호 배우가 박정민 배우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박정민 찬가란 영상 보고 오시고요. 연기 잘하는 건 너무 다 알죠. 이분을 파수꾼에서 보셨든, 동주에서 보셨든, 응팔에서 사람 열받게 하는 남친으로 보셨든, 뭐 지옥에서 보셨든 다 상관없어요. 이 영화에서는 또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예능이나 클립으로 많이 보신 분들, 박정민 배우는 짜증 연기 진짜 잘하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먼저 한번 어떤 면에 놀람을 준 게 저는 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어떤 한 장면에서는 오, 박정민 배우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하는 게 있었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그게 아예 캐릭터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 캐릭터성,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박정민 배우의 매력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아무튼 박정민 배우가 짱이다, 화이팅이다, 이거는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정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런 것 자체가 보기 좀 마음이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실종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가시는 게, 보다가 마음 너무 심란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막 되게 뭐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모르고 하시다가 놀라실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휴민트 되게 간단하고 왕과 사는 남자 갈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네. 빨리 왕과 사는 남자로 갈게요. 지난주 개봉한 영화고요. 장르는 사극, 드라마, 이렇게 딱 두 개 담백하게 나무위키에 써 있습니다. 역사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인간 사는 이야기, 인간의 감정이, 성장이 들어있는 드라마. 이것도 스토리를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선시대 배경이고요. 굉장히 잘 못 사는 어떤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의 리더가 유해진 배우님의 캐릭터예요. 이 리더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데 떨어진 마을에 가보게 됐는데 자기네랑 별반 다를 게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여긴 너무 잘 사는 거야. 자기네는 맨날 배고파서 어렵게 사는데 여기는 먹는 것조차 잘 먹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요 마을이? 물어봤더니 옛날에 이 마을에 조선 그 중앙에서 유배된 지체 높으신 분이 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유배지였던 거예요, 그 마을이. 그분도 막 양반이고 그러니까 막 욕먹어 가면서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셔준 거죠. 근데 웬걸? 이분이 나중에 조정에 복귀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마을, 자기가 또 정 붙였던 마을 사람들에게 특혜를 내려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좀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유배 오는 어르신들을 받는 발전형 유배지 역할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의 이 캐릭터가 이거다, 우리 마을 회생 방안 이거다, 우리 이러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 유배되어 내려온다면, 최근에 조선의 왕이 좀 바뀌면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기서 힘 뒤로 밀려진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 동네 오게 할 수 있으면 힘은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복귀할 때 우리한테 좀 잘해줄 거다. 그래서 어르신 모시게 혈연이 되고 결국 한 사람을 일로 유배로 오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너무 신나잖아.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높으신 양반 어르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아득
그렇게 높은 분이야. 근데 정말 높은 분이기 때문에 유배우면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분, 마을 회생시켜줄 수 없는 분이 이 마을로 유배로 오게 된 거야. 최근에 조선의 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 왕이 여기 온 거야. 단종,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어린 전 왕이 지금 이곳으로 유배를 온 거예요. 이건 사실상 이제 죽으라고 보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시작할 때에도 공개된 거긴 한데 어떤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한 줄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팩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벽한 역사 고증물도 아니고 순수 완전히 창작물도 아닌, 근데 물론 창작물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기록은 뭐 짧게 있는 거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영화의 굵직굵직한 영화로 이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관상에 역대급 등장을 한 이정재 배우님의 이 수양대군 있잖아요. 그 수양대군이 쫓아낸 왕이 단종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어떤 세계관을 만들면서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관상에도 등장하고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죠. 관상에서 김효성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를, 동일 인물을 여기서 유지태 배우님이 연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표현된 것 같아서 되게 잘 봤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고요. 연결해서 보는 재미. 왜냐면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들을 활용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톤과 다른 이야기 지향점, 그리고 다른 역사적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보면 이어지는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면에서 큰 강점이라고 보고요. 그 위에 만들어진 이야기 자체는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놀랍게 전개되는 양상은 사실 아니에요. 이야기 자체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엄청 벗어나지 않는 전개를 갖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인물이 유배를 오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당황스러움, 그러면서 또 벌어지는 사건들, 그러면서도 만들어지는 어떠한 모종의 유대감, 여기서 만들어진 또 다른 사건 사고들, 이걸로부터 굴러가는 스노볼, 후반부 이야기들, 거기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변화들, 요 흐름 자체는 그래서 뭔가 영화 이것저것 보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톤 역시 그러하고요. 물론 다시 한번 실존했던 인물이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보통 이런 톤의 영화에 기대되는 마냥 하하호호한 얘기만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의 정말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맛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유지태 배우의 한명회, 물론 제가 한명회라는 인물이 나온 모든 대중매체 작품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오, 흥미롭네. 심지어 이 한명회란 인물을 담아내는 방식도 표현하는 방식도 둘 다 뭔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새롭다고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흘러가면 유지태 배우가 응축한 힘을 이렇게 딱 보여줄 때 좋군 하면서 봤고요. 유지태 배우뿐만이 아니라 전미도 배우님이 이제 전 왕과 함께 유배지로 내려오는 이분을 보살피는 어른으로 나오는데, 전미도 배우님도 너무 잘하시고, 저는 사극 하시는 거 처음 봤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연기해 주시고, 어린 폐위된 왕을 연기하신 박지훈 배우, 약한 영웅이란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정말 퍼포먼스 잘하셨고요. 여기서도 뭐 연기를 왜 저렇게 잘해? 할 정도로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어떤 장면 중에는 이 박지훈 배우가 연기한 장면이 있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했던 장면이 있어요. 약한 영웅이나 이런 거 안 보신 분들에게는 강한 좀 임팩트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유해진 배우님의 촌장님, 어떤 면에서 다들 정말 연기를 다 잘하시고 자기 역할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무난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유해진 배우가 혼자 다 하세요.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사량부터 쏟아내야 되는 감정의 어떤 분량까지 절대치를 가져가면서 영화를 기어이 끌고 나가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나가다가 심지어 뒤에는 더 사건 사고가 커질 테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까지, 뭔가 이 영화는 이 각각의 배우가 어떻게 영화에서 기능하며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지, 그리고 한 배우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견인할 수가 있는지 보시는 재미가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실화 기반 소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또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당연히 모이게 되는 힘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 어떤 분들은 무난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뒷부분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설 연휴 극장가에 있는 큰 한국 영화 2개, 휴민트와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두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덜 싸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